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좀 안내문 좀 보내고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뭐야, 이거? 아, 네. 안녕하세요. 정재희님. 아, 네. 네. 아, 이런 게 되는구나, 이제. 가치 투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기, 제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음, 일단, 제가 저번에 블로그에 한번 썼는데, 어, 그, 제가 골프 펀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그래서 그거 지금 제가 다녀오느라고 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음, 이 지인들하고 골프 펀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지 한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블로그에 썼었는데 한 300만 원 정도로 1인당 500만 원씩 4명이서 2천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3년 만에 원금 매수 다 했고 그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인들하고 한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번 운영하면서 같이 주식 이야기하면 아마 실력도 금방 느실 거예요. 네네네. 제가 3년 됐고 500만 원씩 다 돌려받았고 지금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좀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운영은 안 하고 저는 이제 종목 추천하고 매매는 후배들이 하는데요. 음, 그,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같이 좀 더 종목 이야기하게 되고 주식이 좀 신중해지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료들하고 이렇게 어떤 목적이 됐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1박 2일 골프 여행 하고 왔고 네,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자, 이제 시간 됐으니까 또 장은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보통 이 자료를 만들 때 언제 만드냐면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 월화 뭘 할까 고민하고 그 자료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그걸로 하게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만들고 있던 자료고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게 종목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도 이렇게 변해가는 걸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서 그거를 모니터링 한다면 투자, 뭐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자산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해 보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또 그 환경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부 하고 2부 잠깐 쉬었다가 종목 이야기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또 2부는 우리 항상 그렇지만 종목 이야기 뭐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네. 또 대부분 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물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거든요. 1월 달에 코스피만 오르고 코스닥은 떨어지고 뭐 이게 반복이 되죠. 이렇게 반복이 돼서 결론적으로 누적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률을 할 때 이런 거예요. 12월 말에 내가 100만 원으로 했어. 그러면 요게 110만 원이 됐어.
요게 10%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130이야. 그러면 누적은 30% 수익이고 월별로 수익이 나옵니다. 수익률을 항상 이렇게 기초자산과 기말자산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입출금이 많으면 수익금으로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툴들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실현손익도 있고 여러가지 손익들이 있어서, 근데 주식은 실현손익이 아니라 평가손익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요런 것들을 명기하면서, 매달 명기하면서, 내가 시장 대비 어떤 수익을 올렸는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요런 거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제가 그 등대펀드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좀 수익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이제 중단한 건데, 뭐 그때 블로그에 공지했지만, 이제 이거 보시면 요게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매일 계좌 변화, 그러니까 입출금이 없는 계좌라서 이게 좀 편한데요. 그 계좌 잔고를 갖다가 1월 1일을 100%로 놓고 이 변동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12월 말일, 그러니까 1월 2일을 기초로 봐서 요게 변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 총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재, 그러니까 뭐 10월 지수 빼기 1월 2일 지수 나누기 1월 2일 지수, 요렇게 해서 백분율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도 퍼센테이지로 바꾸고 계좌도 바꿔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수익률은 이게 지금 70%까지 났었잖아요.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가도 이 변동성은 지수를 추종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수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이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실력이잖아요. 그걸 자꾸만 구별해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입출금이 있으면 좀 어려워요. 입출금이 있으면 가능하면 이렇게 계좌를 소액계좌 입출금이 있는 건 따로 하고 그냥 기초 기말로 하시는 게 나중에 복리로 계산할 때 편하고, 입출금이 있는 계산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엑셀로 한번 찾아서 올려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거는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한 거는 월별로 다 썸해서 기초와 기말에 나중에 플러스 된 것만 제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산보다,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게,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플러스 되는 게 처음에는 크지만 나중에 복리로 가져가면 계좌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입출금이 크게 영향이 안 받는 수준까지 분명히 가실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좀 잘 관리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텔레그램에 한번 조사했었잖아요. 전체 1756명이 투표하셨는데 손실은 뭐 20% 조금 안 되고, 수익 뭐 보통 10% 수익은 28%, 38%, 7.2% 요런 수익이 나오고, 100% 이상 수익도 4.2%. 저희 블로그 이웃이 제가 적을 때 혹시 1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떤가 하고 했더니 비슷해요. 추세는 비슷한데 100% 이상도 4%나 되셨고, 대신에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중위권 수익률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온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손실도 좀 비슷합니다. 근데 중위권 수익 30에서 60% 정도 수익이 되시는 분들이 좀 더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또 다시 한번 가공해 보자는 거죠. 왜냐면은 정말 그러면 21년도 가입자,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전제가 저 데이터가 다 정확하다는 전제인데,
여기에서 요걸 빼면, 그러니까 전체에서 2021년이 오신 분들을 빼버리면 21년 가입자만 통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가 라고 해서 다른 거하고 같이 보면 요거 두 개 합은, 제가 그때 설문조사가 빈칸이 있어가지고 이걸 합해서 보면 40%, 이전 가입자는 요게 51%. 예, 손실은 비슷합니다. 손실은. 대신에 0에서 10%는 상대적으로 신규 가입자분들이 많으셨고, 지금은 요게 좀 적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 같은 데이터도 이렇게 여러 번 또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볼 때 한 방향성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안에서 아마 되게 분석 능력들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블로그, 제 블로그를 그러면 이렇게 또 분석해 보는 거죠. 2021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오신 분들이냐면 대부분 종목 검색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네. 그리고 올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올해 6월 말까지 한 7,000분 정도 되셨는데 지금은 12,000분 좀 넘으시잖아요. 그게 Y스트리트 때문에 이제 확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성향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블로그가 도움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그 전에 들어왔던 통계치의 성향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자꾸만 데이터를 바라볼 때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거냐.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결과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보자 이런 거죠.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는 운에 조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정도?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네, 실력이 있지만 운의 영역이 좀 큰 부분인데, 이게 제가 한 4월달에 그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그 책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 보면 우리가 자꾸만 운인데 실력으로 막 지어내요. 그래서 그게 헷갈려요. 이게 실력인지 운인지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운인지 실력인지 아까 계좌 수익률도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도 알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력과 운을 구별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막 피아노를 쳐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피아니스트의 음악을 많이 들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도 저분 정말 대단하시다 알 수 있잖아요.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영역이죠. 운이 좌우하는 영역은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야 됩니다. 표본이. 그래서 오래 투자해야 되고 또 여러 번, 그러니까 시간도 중요하고 횟수도 중요하고 그거 안에서 내 투자 실력을 자꾸만 검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운이 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도 있고 샀는데 3년 걸려서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운의 영역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 번 오랫동안 모니터링해서 자기 실력이 어떻게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꼭 한번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죠. 우리가 투자는 정말 운이 중요한데 실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운이라는 게 더 크지만 실력이라는 걸 키워놓으면, 내가 실력을 3으로만 키워놓으면 불운이 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데 실력을 키워놓고 대운이 오면 정말 좋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력을 안 키워놓으면 0이라면 내가 평균치야. 0이라는 게 0이면
운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수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거의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고민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운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시장의 흐름과 내 계좌를 갖다가 비교 분석하면서 내가 어떤 오버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를 꼭 검토해 보셔야 돼요. 네.